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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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취득세, 그죠? 그 요약집은 24쪽입니다. 예, 취득세, 그죠? 먼저 우리 그 취득세에 대한 거죠.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그 요약해 볼게요. 그 취득세라는 거는 취득했을 때죠, 그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죠? 요런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의 형태가 세 가지 있죠, 그죠? 처음으로 취득한 건 뭐라 하죠? 원시.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면은 성계,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 의제, 그죠? 요런 취득의 형태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취득한 자, 요 취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을 누구라 하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다, 그죠? 취득한 자인데 이걸 우리는 사실상 취득한 자,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겠죠. 예, 그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취득세라는 거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다, 그죠? 가액을 뭐라 하죠? 과세 표준,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죠. 요게 취득세예요, 그죠? 이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죠? 자진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이게 취득세잖아, 그죠? 취득세. 취득세라는 거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취득세 개요입니다. 그죠? 그런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제 하나하나, 그죠? 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하면 여기에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죠? 요런 걸 취득하면은 세금 내세요. 딱 법으로 열거되어 있잖아. 그죠? 14가지. 납세 의무자도 딱 정해놨죠, 그죠? 정해놨,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취득한 물건 값, 그걸 뭐라 하죠? 과세 표준, 세율도 법으로 정해놨죠. 요거 4가지 과세 요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언제까지 내느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죠?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 취득세입니다. 그죠? 요 내용들. 우리 여기서 이제 안에 세부 내용을 아주 알아보는 거죠. 그죠? 과세 대상 14가지 기억납니까? 뭐죠? 부동산이잖아. 그죠? 예. 토지, 건축물. 예.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어디 가서? 예. 차기 항에 가서 또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 콘, 종, 성요더라. 그죠? 요거 14가지. 기억나죠? 그죠? 한번 읽어보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곤종성요더라. 그죠? 요게 14가지. 요걸 취득하면은 세금 내세요. 법으로 딱 열거 해놨다. 그죠? 요거 외에는 세금 안 냅니다. 취득세. 그죠? 요 14가지. 취득의 형태라는 거는 이제 원시가 있다. 그죠? 처음 취득하는 거.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거, 요거는 취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죠? 취득 원시하면은 대표가 뭐냐? 신축이죠. 집을 하나 지었다. 그죠? 신축이 원시 취득. 성계하면은 뭐죠? 매매. 돈 주고 샀다. 매매. 요거는 정축이죠. 그죠? 요 정축, 요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 그죠? 매매가 나오면은 두 가지 또 따로 나온다. 그죠? 매매하고 두 가지 뭐가 있죠? 교환, 현물, 출자. 이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 의미가 같은 거니까.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죠? 요게 한 덩어리. 그리고 매매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고 유상이지만은 공짜로 받는 게 있죠. 뭐죠? 상속. 그죠? 예. 또 상속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정여. 타인으로부터 기부받았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성계취득이라 한다. 요걸 무상, 유상.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추가해 봅시다. 보세요. 요거.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건 뭐라 하죠? 땅. 토지. 예? 토지를 어떻게 원시 취득할 수 있죠? 땅. 그렇죠. 매립, 간척. 그죠? 토지를 우리가 매립이나 간척함으로써 만들 수 있잖아. 그죠? 또 차량을 어떻게 만들죠? 만드는, 그렇죠. 제조. 항공기 만드는 거, 조립. 선박을 만드는 거, 건조. 그죠? 광업권 오고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받는 과정을 뭐라 하죠? 출원. 그리고 우리가 점유로 인한 민법상 무슨 취득을 하죠? 시효. 그죠? 시효 취득. 그죠? 요게 원시 취득이다. 그죠? 다음에 이제 의제 취득에 보면은 이런 게 또 나오잖아. 그죠? 가장 대표적인 정축도 있지만은 밭을 내가 요 밭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죠? 요걸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나니까 요 시가 표준액이 100원짜리가 130원 되었답니다. 그럼 요거 30원 늘어났죠? 요거 세금 내세요. 그죠? 예, 요거 세금 내라. 요게 뭐죠?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면 그 세금 내야 된다. 그죠? 마찬가지 선박의 뭐 종류 변경 이런 것도 세금 낸다. 그죠? 그 이런 어떤 정축이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결과적으로 요거는 그 증가액이 있으면은 요 증가된 금액, 요 증가액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요거 세금 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주식 몇 프로 취득한 자? 예, 50% 초과 취득한 자. 50% 초과 취득한 자 우리는 과점주주다. 그럼 이 사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이게 취득의 형태다. 그죠? 요런 과세대상물을, 요거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거, 과세대상물을 요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런데 우리가 요 이제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죠? 세 사람 또 나옵니다. 이건 좀 기억하자 그랬잖아. 그죠? 첫째, 건물주를 말합니다. 건물주를 우리는 누구라 뭐라 표현하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다. 건물주를 말합니다. 예. 어떠한 시설물을 가설한 사람하고 건물 주인이 서로 다르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죠? 건물주.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죠? 요거 있죠. 원시 취득자, 만드는 사람, 처음에 자동차 만드는 사람, 성계 취득한 사람, 요 사람을 말하면은 실수요자다. 그죠?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 물론 다르다. 그죠? 세금 누가 내야죠? 성계 취득자. 그죠? 또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요런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그 소속 구성원,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경우는 누가 세금 낸다 그랬죠?
네, 조합. 조합입니까? 조합 뭐입니까? 그렇죠. 요 사람은 세금 내야 됩니다. 주택조합은 세금 안 냅니다. 요 사람은 세금 없다. 알겠죠? 예, 세금 내면 이제 이중과세 된다 그랬잖아. 요 사람, 이때는 가설한 자가 다르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 사람에게 부과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성계 취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죠? 요거. 시험 나오면 여기 뭐 대표적인 거고, 그죠? 자, 시험 보면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성계 취득자, 조합원. 그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기타 등등 나옵니다. 기타. 기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그 물건 주인이 세금 냅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물건 주인이 세금 낸다. 알겠죠? 주인. 일단 문제가 조금 약간 그죠? 풀기 힘든 거는 다른 사람 아니고 주인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주인이 세금 내야 되죠. 그죠? 물건 주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결국은 주인이잖아. 그죠? 이 사람도 주인이 되지만 이런 거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부과시키고 이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부과시킨다. 그 외에는 모두 물건 주인이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물건 주인 이렇게 다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그죠? 내가 상가 건물 하나 샀다. 그죠? 10억 주고 샀다. 10억 주고 샀으면은 요거 10억에 대한 세금 내마 되죠? 그죠? 내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요게 취득 가액이잖아. 그죠? 그 취득세 과표라는 거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입니다. 그 취득할 때 취득한 물건의 가액 10억에 샀으면은 10억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요걸 10억 주고 샀으면은 자진해서 나는 10억 주고 샀다. 요래 신고를 10억에 하면은 끝나버리죠. 그죠? 예, 다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금액을 줄이더라. 그죠?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죠? 요런 줄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최소 요 금액까지는 신고하세요. 요걸 정해놨습니다. 최소 신고액. 요걸 뭐라 하죠? 예, 시가 표준액. 다 같이 시작. 시가 표준액. 한 번 더 시작. 시가 표준액. 요거는 시장 군수 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요거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국세에 가면은 비슷한 게 뭐가 나오죠? 기준 시가. 알겠죠? 예. 요게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시가 표준액은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언제 정해놨나 이러면은 1992년에 시작해가지고 1996년에 전부 다 끝내버렸습니다. 한 4년 정도 걸쳐가지고. 그럼 벌써 오래됐죠. 그죠? 20년 전에 다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새로 짓는 건물, 그죠? 이런 거 이제 추가만 했죠. 계속 변동사항만 기록했고, 요 시점에 처음 정했습니다. 92년도에. 그럼 지금 우리 학원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하면 신고가액이 요 신고가액을 하지만은 1억에 내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요 시가 표준액을 보통 정할 때는 요거는 실거래가의 약 70% 수준으로 정합니다. 약 70%. 그런데 요거는 1년에 한 번 정합니다. 1년에 한 번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시점에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이게 70%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80% 또는 90% 돼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요거보다 또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50%, 40% 있습니다. 아무튼 평균이 몇 프로? 70%다. 그래서 요 물건이 만약에 상가 건물을 알아보니까 여기 7억이더라. 그럼 내가 1억에 신고해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얼마로 계산할까요? 7억에 합니다. 7억. 알겠죠? 그럼 만약에 5억에 신고하면 얼마가 되죠? 7억. 8억에 신고하면은 8억. 요거 이하로 신고하면은 요거 최소. 요거 이상 신고하면 그래도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요래 한다. 알겠죠? 그죠? 여기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가 건물을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경매.
경매로 낙찰을 받는데 이게 1차, 2차 유찰되다 보니까 이걸 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6억에. 요 상가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알아보니까 7억이더라. 그럼 시가 표준액은 7억인데 실제 낙찰 가액은 6억이라면 이때는 얼마에 신고해야 되죠? 6억. 그죠? 요거는 인정해 준다. 그죠?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되더라도 요것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겠다. 요걸 뭐라 하죠? 요걸 뭐라 부르죠? 네?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사실상 취득가액이란다. 요 금액은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준다. 그래서 과표를 결정하는 거는 모두 세 가지다. 그죠?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알겠죠? 그죠? 요 신고가액은 원칙은 우리가 요거는 실거래가로 하세요.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요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죠? 금액을 요 시가표준액은 요 금액을 정할 때는 신고가액이 요거보다 낮을 때, 즉 미달 신고. 금액을 미달해서 시가표준액 이하로 신고하면은 시가표준액을 한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신고도 뭐라 한다? 시가표준액. 알겠죠? 무상 공짜로 받은 거 있죠? 그것도 시가표준액입니다. 알았죠? 예. 요거 뭐라 했죠?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 다시 시작.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한다. 알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사실상 취득가액 하면 요 경매라 그랬잖아. 그죠? 요 경매가 실제 가액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요런 경우가 6가지입니다. 6가지. 뭐죠? 국수, 공, 판, 장, 법. 그죠? 국이 뭐죠?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그죠? 요거는 국가, 수는 뭐죠? 수입. 공은 공매나 경매, 판은 뭐죠? 판결문. 장은 법인, 장부,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답니다. 요 법이 뭐죠? 법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그죠? 요 법률에 취득하는 경우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요게 이제 국수공판장 법이고, 여기서 하나 판결문과 효력은 같지만은 여기에 판결문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제외한다는 거는 요걸로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요걸 안 해주면 요걸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걸 하지 않는 건 뭐죠? 화해 조서에 의한 판결문, 또 포기각서, 그죠? 또 인락 조서, 또는 의제 자백, 그죠?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 과세 표준, 과표다, 그죠? 과표 결정은 다 이렇게 한다, 그죠? 여기다가 하나 추가한다는 거는 이제 취득가액에 직접 소요된 요 취득 시에 중개 수수료라든가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으면은 이런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죠? 그리고 세율이 나왔죠? 세율, 우리 이제 취득세 세율 하면은 기본적으로 취득은 4가지입니다, 그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매매는 몇 프로죠? 4%. 가장 표준세율이잖아, 그죠? 매매는 4%. 정려를 받았다, 얼마죠? 그렇죠. 3.5%. 상속을 받으면 얼마죠? 2.8%. 그죠? 보존동기, 요거는 이제 신정축을 말합니다. 그죠? 예, 최초 원시 취득. 얼마? 2.8%. 집을 하나 지으면은 2.8%입니다. 신정축. 원시. 매매는 4%인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얼마? 3%. 그죠? 정려를 받았는데 비영리 사업자가 정려를 받으면 얼마죠?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농지를 받으면 얼마죠? 2.3%. 공동소유물의 분할을 하면서 취득한 건 얼마? 2.3%. 요걸 우리는 표준세율이라 한다. 요거. 알겠죠? 요게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요 표준세율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표준세율 나오면 뭐가 있죠?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죠? 중과세율, 중과세가 나온다.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 그죠? 세 가지. 첫째 뭐냐? 사치성 재산. 그죠? 요게 뭐죠? 별, 골, 오, 선, 주. 그죠? 별, 골, 오, 선, 주. 그죠? 두 번째는 저기 서울, 경기도. 그죠?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은 이거 중과세하겠다. 그죠? 또 하나, 저기 수도권에 법인 있죠?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사 오면 이것도 중과세겠다. 요게 중과세. 그럼 요게 중과세인데, 요거 보세요. 사치성 재산은 요거는 중과세가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플러스하죠? 8% 플러스합니다. 알겠죠? 요 세율에 8%. 그 다음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은 표준세율에 여기다가 몇 프로? 4% 플러스합니다. 알겠죠? 4%. 그리고 수도권의 법인 설립전입 있죠. 그죠? 요거는 약간 복잡다 그랬잖아. 그죠? 요건 요랍니다. 표준에서 플러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인데 여기 빼기 전에 곱하기 몇 배? 3배. 그죠? 요래한다. 요게 중과세. 요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중과세율에서 요런 말 하나 나옵니다. 중과하는 기준세율이다. 중과 기준세율은 2%를 말합니다. 알겠죠? 중과 기준 2%. 그럼 요거는 2%의 몇 배죠? 4배. 요거는 2%의 2배. 알겠죠? 그래, 중과 기준세율을 하는 말 나오면 2% 말합니다. 2% 알겠죠? 2%의 몇 배? 4배. 아셨죠? 다음에는 과세 안 한다. 그게 뭐죠? 비과세. 비과세 하면 요거는 국가가 취득한 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두 번째, 아파트 모델하우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 건물,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취득세. 세 번째, 맡긴 재산 있죠. 맡아 있는 거 잠깐 맡았습니다. 이런 재산 신탁받은 거 요런 거 과세 안 한다. 네 번째, 내가 줬다가 되돌려 받은 거. 그죠? 줬다가 되돌려 받은 그걸 뭐라 하죠? 환매권 행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매수. 우리가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승이라잖아. 그죠? 환승하는 거는 다시 뭐 하는 거? 성차하는 거. 환매라 하는 거는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줬다가 다시 취득하는 거. 응? 환매권 행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수. 개수라는 거는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 요 수리하는 거. 개수 나오다 수리하는 거. 요 수리는 아파트 있죠. 공동주택에 수리하는 거.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공동주택에 뭐 엘리베이터나 설치했다. 요런 거는 비과세한다. 그 다섯 개다. 그죠?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알겠죠? 요거는 환매권 행사하는 거 알고. 요 과세 안 한다. 그죠? 그럼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 하는데, 그럼 세금 언제까지 내느냐?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그죠? 세금 내고 나면은 다 끝나죠.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 나옵니다. 세율에서. 요게 표준이잖아. 그죠? 요게 중과세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세율에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요런 경우 있잖아요. 세율이 이제 특별한 경우다. 요거는 이제 특례 세율이다. 요런 표현합니다. 좀 특별한 경우,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비과세고 등록세만 과세되던 거. 그래서 요 특례세라면 첫 번째 표준세율, 요 세율 있잖아요. 그죠? 요 표준세율. 여기에서 2% 빼고 과세한다. 표준에서 2%를 빼고 과세하는 경우다. 요게 원래 취득세였거든요. 그 취득세를 빼준다. 원래 비과세였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모두 2% 빼니까 요거 2%면 2%, 요거는 1%, 1.5, 0.8 되겠죠. 그죠? 2% 빼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예, 요거는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3번 나왔었죠. 그죠? 예. 첫째, 환매등기. 요 환매등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환매권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요거는 내가 줬다가 되돌아 받은 거잖아. 그죠? 환매권 행사를 하는 거고, 요게 뭐냐 하면은 내가 돈 빌리잖아. 그죠? 내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갑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땅 그거 소유권 넘기도 요거 담보로 해서 내가 돈 빌려줄게. 이 땅 내가 요래 해서 요걸 넘겨줬습니다. 그죠? 이때 요거 돈을 갚으면 다시 또 되돌려, 그죠? 취득하잖아. 그죠? 요때 요 등기가 뭐냐? 환매 등기입니다. 그리고 합병으로 인한 등기, 공유물 분할, 공동소유물의 분할에 따른 등기, 1가구 1주택 상속으로 인한 등기, 건축물을 동일 지분 내에서 옮기는 이 이전에 따른 등기. 이 강화는 전부 뭐죠? 등기잖아. 그죠? 등기. 그 등록세는 과세하겠답니다. 이게 표준 마이너스 2%.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죠? 특례시효를 보면은 하나 더 있는 이게 뭐냐 하면은 2%만 과세한답니다. 2%만. 2%만 과세하는 거는 요거, 이따 내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거 있죠. 요거. 요게 2%짜리입니다. 요거 2%. 광어, 임목, 골콘, 종, 여기 2%짜리입니다. 요거 2%. 여기에다가 요거 있죠. 요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 지목을 변경했거나, 종류를 변경했거나, 과점 주주가 주식을 취득했거나, 개수. 요거는 이제 말하면은, 그죠? 요 개수하고 차이점을 보세요. 여기에 나온 요 개수는 뭐죠? 예? 공동주택 개수는 뭐 되죠? 비과세. 알겠죠? 아파트에 수리하는 거는 과세 안 하고, 그럼 아파트가 아닌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개수는 몇 프로? 2% 과세입니다. 요게 세율이 2%짜리입니다. 이거는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여기 한 번 딱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2%짜리다. 알겠죠? 2%. 그래서 우리 이제 세율 구조는, 그죠? 요런 비과세, 요런 이제 표준 마이너스 2%가 있고 2%짜리가 있다. 그죠? 2%짜리는 저거다. 예. 뭐야? 예, 여기 있잖아. 뭐, 어디요? 요건 회원권. 골프장이고. 요건 회원권이잖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 회원권. 저거는 골프장 자체고. 아시겠죠? 요건 회원권. 예. 예, 그럼 이제 여기 핵심이잖아. 그죠? 요게 이제 우리 취득세. 자, 보세요. 요거는 과세 대상. 그죠? 취득의 형태. 납세 의무자. 그죠?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요 세율 요거. 요게 계속 5년째 계속 나왔습니다. 시험에. 요거는 중과세 부분 요거. 그죠? 요런 거. 비과세 요런 게 있다. 그럼 특별한 경우 요거. 그죠? 예. 그러면은 세금 언제까지 내야 된다. 그죠? 세금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알겠죠? 그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아웃라인. 요것만 알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그죠? 거의 다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나오면은 한 8문제 이상 다 알 수 있죠. 그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을 좀 붙여야 되잖아. 그죠? 잠깐 그 책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조금 추가할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보세요. 24쪽 봅니다. 24페이지에.
거기에 뭐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하고 있는데 요 특징은 요거는 지방세죠. 지방세로서 어디서 과세하죠? 특광도에서 부과한다. 그죠? 요거는 물건 소재지. 요거는 우리가 특징이 있다. 보통세다. 그죠? 요거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단계잖아. 그죠? 유통세다. 그리고 요거는 또 대표적인 거죠. 물세에 속한다. 요런 특징이 있다. 요런 특징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아래 2번에 보면은 취득의 형태는 봐. 요거. 그죠? 원시, 성계, 의제. 예, 정축은 의제 취득이 맞습니다. 예, 원시, 왜 그러냐 하면은 정축은 요 정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느 책에는 요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요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겁니다. 정가분이 과세되니까. 예. 다음에는 과세대상 요거다. 그죠? 요거. 알겠죠? 과세대상은 요거. 그죠? 그 다음 아래 4번에 보면은 비과세 나와 있죠. 그죠? 비과세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그죠? 요거다. 그 다음에 이거 넘겨볼까요? 26쪽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 그 납세 의무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핵심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성계 취득자, 조합원. 여기에서 답이 거의 다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기타, 잠깐 책을 보세요. 자, 1번 첫 번째 보니까,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 취득한 자.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나와 있죠. 그죠? 이거 보세요. 요런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요거 세금 내야 되죠. 요거 누가 내야 될까요? 누가 내야 되죠? 요 세금 누가 내야 됩니까? 땅 주인이지 뭐. 그죠? 그거는 뭐라 되어 있죠? 그게 변경 시점의 소유자. 땅 주인이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예. 변경한 자.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 아래 보면 뭐가 나오죠? 조합원. 그죠?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죠? 상속인. 수입하면 누가 내죠? 수입하는 자. 시설 대여하면 대여업자가 주인이잖아. 그죠? 시설 대여하면 시설 대여업자. 그 다음에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주인이겠죠. 뭐 물건 살 때 대금을 지급한 자. 그죠? 주인. 과점 조주는 몇 프로 취득한 자? 50% 초과 취득한 자. 그죠? 예. 50% 초과 취득한 자 세금 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설립시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설립시는 안 낸다. 그죠? 예, 제외되어 있잖아. 그죠? 다음에는 그 27쪽에 취득의 그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양도세에서 했던 거잖아. 그죠? 예, 그건데,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첫 번째 거 보면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취득이 나오죠. 그죠? 그게 잠깐, 이거는 원래 양도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부부 간에 남편이 배우자에게 양도 팔았다. 그죠? 부부 간의 양도, 부자 간의 양도, 이거는 정상거래 아니죠? 뭐로 간주합니까? 그렇죠. 정료로 보잖아. 그죠? 정료로 간주합니다. 그렇죠? 정료. 부부 간의 매매, 부자 간의 매매는 정상거래를 안 봅니다. 정료로 간주하잖아. 그죠? 근데 정료인데 이거는 항상 정료가 아니고 원칙상 정료잖아. 그렇죠? 원칙상 정료를 하는 거는 예외가 있단 말이잖아. 그죠?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죠? 양도로 보는 경우. 그럼 요거는 항상 정력하면 안 되고, 요 예외가 있다고. 양도로 보는 경우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남편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죠?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경매에 참여했던 배우자 아들이 낙찰받았습니다. 이 정상거래잖아. 그죠? 이거는 정리가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양도로 본다. 이 말. 그죠? 이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재산을 갖다 그대로 낙찰받을 수 있잖아. 그죠? 또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이 사람, 그죠? 주식이 만약에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이 사람 취득했다면 정상거래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이 사람이 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파산 선고로 넘어가는 재산을 취득했으면 정상거래잖아. 그죠? 또 요게 거래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매매 사실이 입증이 되는 사실상 입증이 된다면 요것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러면은 정료로 보는 경우가 원칙은 정료로 보지만 예외가 뭐가 있다? 양도로 본다. 그죠? 그럼 요거는 정료라는 거는 뭐죠? 무상. 양도는 뭐죠? 유상. 무상과 유상이잖아. 그죠? 요 경우에 이 사람은 양도가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취득이 되잖아. 유상 취득이 되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 취득세. 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는 무슨 세죠? 양도세. 이게 이제 양도세에서 나왔죠. 이 사람 입장에 보는 게.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양도니까, 그죠? 유상이잖아. 그죠? 유상 취득했다. 이래 보는 거죠.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상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모두 이게 나와 있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요거.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거. 1번.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그 위에 보세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도세에서 나오던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죠. 그 28쪽에 과점주주 우리 또 했던 게 잠깐 요거 복수 한번 하고 갈게 보세요. 과점주주 나왔습니다. 요거 보세요. 설립 시에 그죠? 만약에 주식을 40% 취득했다가 그 이후에 주식을 30%만큼 추가 취득해서 주식 보유가 70% 된 경우, 또 하나는 설립 시에 주식을 60%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주식을 20%만큼 추가 취득해서 주식이 80% 됐다. 그죠? 이 경우에 세금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때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50% 안 됐잖아. 이때는 과세? 예? 설립시니까 안 하잖아. 그죠? 안 하고. 이때는 해야 되죠. 이때 해야 되죠. 이때는 이제 처음으로 과세되잖아. 그죠? 최초잖아. 그죠? 몽땅 과세하고. 요거는 최초인데 요거는 재차됐죠. 그죠? 두 번째 최초 50% 넘었잖아. 처음으로. 요거는 두 번째 넘어서니까 재차는 뭐죠? 전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 두 번째 과점주가 되는 경우는 그 전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알겠죠?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한다. 요거 세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한다. 알겠죠? 최초 과점주주는 뭐하고? 모두 과세하고, 재차는 뭐죠? 전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요게 과점주주. 그 29쪽에 나와 있는 그것도 4번에 보면 대신해 주는 겁니다. 예, 그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요거는 나중에 등록세에서 할 거고. 여기 보세요. 그거 볼 거 없고. 그 30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33쪽 한번 보세요. 그 33쪽에 보면은 과세 표준 나와 있죠. 요거. 시작.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실거래가, 무미, 무는 시가표준액, 국수공판장법은 사실상가액인데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포기인나 의자배 제외된다. 여기 다잖아. 그죠? 예, 다 했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그에 뒤에 가면은, 시가 표준의 말이 나오고, 3번,
그 34쪽에 3번에 보면은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이 나오죠. 그죠? 이 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닌 자입니다. 영리법인이 아닌 자는 거기에 입증해야 될, 몇 프로까지 입증해야 된다고 그랬죠? 90%. 90%만 입증해야 된다. 그죠? 예, 됐고. 4번은 보지 마세요. 예, 별도가 못 없는 거고. 그 다음 35쪽에 가면은 취득가액의 범위를 요거. 비용으로 보는 거죠. 요거 직접 관련된 비용, 요거 한 4개 정도는 조금 기억하면은 답 찾기가 쉽죠. 그죠? 첫째, 요게 우리가 비용으로 포함하는 거, 그죠? 수수료, 중개 수수료 같은 거는 포함한다. 두 번째, 건설 자금이자 요런 거 포함하고, 세 번째는 할부이자 연체료, 요런 것도 포함하되, 요거는 법인인 경우에만 포함한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채무 인수액. 그 채무를 인수한 금액에 있으면 요런 것 등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 거, 광고비 같은 거, 요런 거는 제외. 부가가치세 같은 거, 요런 것도 제외. 대표적인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35쪽에 나와 있는 취득가액의 범위에 나오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는 게 6개 나와 있는데 한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답 찾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수수료,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요거는 법인, 채무인수에 이런 거는 포함하고 광고료나 부가치세는 제외한다. 그런 말이고. 아래 6번에 가면은 건물 하나 샀다, 그죠? 건물을 샀다는 거는 우리가 집을 샀다는 거는 건물과 토지를 2개를 산 겁니다. 그죠? 요거 우리가 일괄 취득했다.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샀죠. 그래 장부에 표시할 때는 반드시 요걸 구분 표시하세요.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여러 개 나누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걸 내가 1억 주고 샀다. 1억 주고 사서만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줬느냐 이렇게 구분해라. 왜? 요거는 가치 감소가 안 되지만 요거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 법인이 이거는 물론 이제 법인인 경우 개인은 아니고 요걸 나눌 때 뭘 기준하느냐? 요 건물의 시가 표준액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 기준에서 요 시가 표준액으로 배분하세요. 만약에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이고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3천만 원이더라. 2대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1억 가지고 여러 나눠주면 건물은 4천만 원, 토지는 6천만 원. 이렇게. 여기에 거기에 나와 있는 6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배분한다. 그 말입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세요. 다음에 36쪽에 보면은 넘겨보세요. 8번 세율 나와 있다. 그죠? 그 36쪽에 세율 요거잖아요. 요거. 표준세율. 그죠? 요거 표준세율. 37쪽에 나와 있는 게 중과세. 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드릴 겁니다. 예. 그 이제 표준세율이 나와 있다. 그죠? 예. 요런 세율 구조. 그 안에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 여기가 일단은 여기까지. 그죠? 자, 보세요. 과세 대상. 알았죠? 취득의 형태. 요거는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세율, 그죠? 세율, 요런 거 중과세율, 비과세, 그죠? 예. 자, 요 정도 일단 하고,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자, 동그라미 좀 체크하세요. 1번, 2번, 예, 다음에는 3번, 5번, 6번, 그리고 12번, 16번, 17번,
그리고 19번, 20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1번, 2번, 3번, 5번, 6번, 12번, 16번, 17번, 19번, 20번. 예. 문제 한 10문제 좀 해내, 그죠? 풀 수 있습니다. 예. 10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방금 체크해 드린 거. 그 문제를 풀면서 볼일 보실 분은 잠깐 볼 다녀오시고, 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요거 보면서 암기 안 됐으면 요걸 보세요. 보면서 하세요. 예. 요래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보면서 풀어봅니다.